안녕하세요. 인천 사는 35살 여자입니다. 늘 사연을 읽으며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니 라며 사연을 접했었는데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다니 너무 충격적이어서 글을 써봅니다. 저는 화목한 가정에 사랑스러운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오빠가 있고 제가 막내다 보니까 부족함 없이 사랑받으며 살았었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사교육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저 역시 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후 부모님이 운영하는 학원에 영어 선생님으로 재직 중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부모님 잘 만나서 직업 걱정 없이 살았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 기대에 맞춰드리기 위해 저 역시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살았다고 자부했고요. 제 나이 33살 되던 해 친구가 하도 괜찮은 남자가 있다기에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나이가 33살이다 보니 주변 친구들은 거의 다 시집도 가고 저 역시도 이번에 남자친구가 생기면 결혼을 전제로 꼭 만나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친구의 적극 소개팅 주선에 나가게 되었죠. 친구의 말만 따라 키도 크고 훤칠하게 생긴 남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윤선 씨한테 얘기 듣기로는 영어 가르치신다고. 네, 안녕하세요. 저도 윤선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동네 학원에서 아이들 영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식사 고를까요? 생각보다 서글서글한 모습에 좋은 인상을 가졌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말도 통하고 좋은 사람 같은 느낌이었죠. 그 남자는 작은 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여동생이 1명 그리고 홀어머니, 나이는 37살이었고요. 나쁘진 않았어요. 결혼 정년기에 만난 사람들이었기에 당연히 바로 연애를 하게 되었죠. 그래도 성급히 결혼을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아 1년은 만나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을 만나면서 한결같이 저를 위해주는 마음, 바빠도 꼬박꼬박 챙겨주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막내딸이다 보니 결혼은 조금 더 신중히 그리고 천천히 가길 바라셨지만 이 남자면 결혼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연애 1년 만에 저희는 양가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결혼을 천천히 하길 바라셨지만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그때 당시에는 참 행복했죠. 김서방이라고 부르면 되나?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딸이라네. 집에서 오냐오냐 귀하게만 키워서 이해해주게나.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요리는 제가 잘하니까 괜찮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걱정 마세요. 유미 예쁘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아유, 어머 좀 말도 예쁘게 할까. 그래, 볼트 회사 한다고요? 그럼 직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가 이쪽 일은 전혀 모르니까. 12명 정도 있습니다. 이제 막 커가는 중이고요. 규모가 크진 않지만 자금적인 부분은 안정적이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구먼. 그래도 어린 나이에 사업하기 쉽진 않았을 텐데 사업 수완이 참 좋은가 보네. 자, 내 술 한 잔 밖에 놔. 저희 집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귀한 막내딸 혹시라도 엄한 놈 만날까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막상 결혼할 남자친구를 보니 부모님은 안심을 하셨죠. 그만큼 첫인상이나 말투나 모든 것들이 완벽했어요. 가끔 이런 완벽한 모습을 가진 남자친구가 어떻게 여태까지 혼자였을까를 생각하니 의아했지만요. 그냥 일에 너무 중독되어 결혼식을 놓쳤다고만 생각했죠. 저희 집 인사를 끝내고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 방문은 그야말로 태어나서 처음이었기에
엄청난 긴장 속에 이루어졌죠. 하지만 남자친구 어머님은 너무 인자하시고 자유로우셨어요. 괜한 걱정했다 싶을 정도로요. 아구, 어서 와요. 우리 민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쩜 이리 곱기도 하지? 어서 들어와요.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 너무 맛있는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너무 힘드셨던 거 아니에요? 아유, 얼굴도 예쁜 아가씨가. 말도 참 예쁘게 하네. 얘 민이야. 새언니 될 사람이다. 어서 와서 인사하렴. 예비 시어머니의 부름에 방에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여동생이었어요. 남자친구보다 한참은 어려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애되어 보이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밝은 웃음이 지어졌네요. 하지만 생긴 거랑은 다르게 약간 차가웠지만요. 안녕하세요. 민수 씨 동생이죠?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민수 씨한테 동생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생각보다 더 어려 보이고 귀여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빠가 저 12살 어리다고 얘기 안 하나 보죠? 하긴, 오빠는 어디 가서 제 얘기 많이 안 하더라고요. 야, 김민희. 뭐 또 장난칠래? 조그만 게. 네 새언니 될 사람이야. 앞으로 깍듯하게 보셔, 알겠지? 그래야 너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다. 콩고물 같은 소리 하네. 생전 나한테 그런 게 떨어나졌음 말을 안 하지. 하여튼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요. 뭐 나중에 혹시라도 원망은 말고요. 원망이요? 자기 미니 씨한테 잘못 많이 한 거 아니야? 우리 이제 가족이 될 거니까 잘 지내봐요. 남자친구의 말에 입술을 삐죽거리고 주방으로 획 들어가는 모습이 나이가 어려서 그러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와 어머니의 모습과는 다르게 약간 쌀쌀맞아 보이는 모습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별다르게 생각하진 않았고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 자리는 이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주 마음에 드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기분이 더 좋았고요. 영어 선생님이라고? 아이고, 이제는 문제 없겠다. 요새는 영어가 필수잖아, 안 그래? 부모님도 교육자 출신이시니 더할 나위 없고. 저희 어려서부터 그냥 사교육 학원 운영하셨어요. 부모님의 모습에 영향을 받아 이렇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게 됐고요. 아, 그럼. 가정 환경이 이래서 중요한 거야. 우리 민수랑 아주 딱 맞는 짝인 것 같네. 그래, 결혼은 언제쯤 생각해요? 이제 1년 정도 만났으니까 늦지 않게 올가을에 결혼하려고 하는데 엄마는 어때요? 어차피 집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을 아주 딱 좋다. 춥지도 덥지도 않고 우리 새아기 내가 뭘 해주면 되나?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데 다 해줘야지. 참,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는 무슨? 엄마도 진짜 뻔뻔해. 오빠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건 차차 알게 되겠지만. 진우의 말이 끝나자 남자친구는 헛기침을 하고 시어머니도 신우를 확 째려보았죠. 처음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렇게 세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땐 왜 몰랐는지 참 어리석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얘가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하네. 너 그 입 못 다물어? 참나, 신경 쓰지 마요. 아직 어려가지고 뭘 모르거든. 아, 네. 아가씨, 평일에 시간 되면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해요. 대학생이라서 바쁠래나? 친해지면 좋잖아요. 아니야, 자기야. 얘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
애들 가르치기도 바쁠 텐데. 하여튼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 역시 마음이 천사라니까. 아유, 그러게. 신경 쓰지 마. 선생님은 얼마나 바쁘겠어, 안 그래? 이렇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을 보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네. 묘하게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는 남자친구 여동생을 만나는 것을 차단하는 느낌이었지만 나이 차이가 많으니 친하지 않아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해나갔죠. 정신없이 결혼 준비하랴, 애들 가르치랴, 바쁜 와중에 문자 하나가 와 있더군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내용은 김민수 씨 얼마나 믿으세요? 뒤 좀 캐봐야 하지 않겠어요? 라는 내용이었네요. 결혼 전 너무 찝찝한 내용이었기에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이 문자를 받고 확인을 해야 했죠. 그래서 처음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머, 얼굴 핀 것 좀 봐, 얘. 민수 씨가 잘해주는구나? 거봐, 너랑 딱 잘 어울릴 줄 알았다니까. 내가 다 뿌듯하다, 얘. 너 덕분에 잘 만나고 있지. 근데 확인해야 할 게 좀 있어서. 혹시 민수 씨에 대해 너 잘 알아서 나 소개해준 거 맞지? 그럼. 안지 한 6년 정도 됐지? 우리 회사에 물건 납품하는 회사거든. 거기 대표가 민수 씨고, 착실하고 성실하고 다정하고. 혹시 뭐 이상한 건 없었어? 아무래도 결혼을 준비하는 거니까 뭐든지 확실시하고 싶긴 하거든. 내가 좀 예민한 건가? 에이, 이상할 게 뭐가 있어? 젊은 사장이 회사 잘 꾸리고 직원들 잘 통솔하고 거기다 솔로에 뭐 이보다 완벽한 게 있을까? 아니 사실은 오늘 나 수업하는데 이런 문자가 왔다? 좀 이상하지 않아? 굳이 이런 문자를 나한테 누가 보냈을까? 아유 뭐 누가 민수 씨 짝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런 문자 보낼 사람이 없잖아. 너 긴장 좀 해야겠다. 아, 그냥 넘길만 한 거야? 난 왜 이렇게 찝찝하지? 너 결혼하기 전에 이런 문자 안 받아봤잖아, 안 그래? 뭔가 모르게 찝찝하네. 네가 지금 결혼 준비하느라 예민해서 그래. 그리고 뭐 전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아무래도 배 아프니까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야? 사람이 얼마나 잘났으면 전 여자친구가 못 잊어서 이렇게 결혼 해방 놓으려 하겠어. 좋게 좋게 생각해. 진짜 그만한 남자 없다 너? 친구는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저조차도 너무 예민한 탓인가 생각하며 생각을 바꿔보려 애썼죠. 친구도 결혼 준비로 제가 예민해진 것 같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해줬고요. 그래도 남자친구에게 꼭 물어봐야 했어요. 남자친구를 저녁에 만나 문자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혹시나 남자친구가 저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면 뭐든 솔직하게 말해주길 바라면서 말이죠. 에이, 누가 보낸 거지? 잘 모르겠네. 내가 저기 많은 스타일도 아니고. 신경 쓰지 마. 나도 모르는 내용이니까. 참 별게 다 있다. 아니, 찝찝하니까. 상식적으로 결혼 전에 누가 이런 걸 보내, 안 그래? 자기 진짜 나한테 숨기는 거 없는 거지?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야. 없어. 진짜 웃기네. 내 뒤 캐볼 테면 캐봐. 아주 털어도 안 나올 거다. 네가 결혼 준비하고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정말이지? 자기 만약에 정말 혹시라도 결혼 중에 문제 생기면 가만 안 둬? 자기 믿어도 되는 거지? 아이고, 걱정 마세요. 내 뒤 캐보려고 해도 헛수고일 거다. 그래도 자기가 이만큼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서 좋은데? 딱 잘라 없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더 이상 묻지 않고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올지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는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축복해 주었지만 딱 한 사람, 신우이만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 와 또다시 의미심장한 소리를 해대더군요. 이때라도 신우이를 부여잡고 물어봤어야 했는데 결혼식이라 너무 경황이 없었죠. 그리고 또다시 의심은 커져만 갔어요. 아가씨, 어서 와요. 우리 사진 찍어요. 오늘 너무 예쁘게 하고 온 거 아니에요? 이리 앉아요. 저희 사진 좀 찍어주세요, 기사님. 언니는 조심성이 없나 봐요? 아님 사람이 묻어난 건가? 문자 못 받았어요? 이해가 안 가네. 결혼을 강행한다는 곳이. 네? 아니, 무슨 말이에요? 혹시 그 문자 아가씨가 보낸 문자였어요? 아니,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었는데요? 알아볼 수 있으면 충분히 알아봤을 텐데. 열정이 없는 건가? 모른 척하고 싶은 건가? 참 언니도 여러모로 대단하네요. 제가 아주 의아한 표정을 지을 때 사진기사님이 오셔서 사진을 찍어주셨죠. 그렇게 신우이는 의문만을 남긴 채 사진을 찍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가씨의 그 말을 들으니 꾹꾹 눌러 담은 의심 덩어리가 커졌고요. 결혼식 내내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시는 부모님, 시어머니, 그리고 모든 친지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은 끝이 났죠. 그리고 신혼여행을 가는 차 안 남자친구, 아니 이제 남편이 된 그 사람에게 꼬치꼬치 따져 물었네요. 남편은 별게 아니라고 딱 잡아댔지만요. 아니 그 문자 아가씨가 보낸 거던데? 자기 아가씨랑 사이가 왜 그런 건데? 처음 인사 갈 때도 그러더니만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야? 아, 있긴 뭐가 있어. 아, 진짜 미니 걔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나랑 민이랑 많이 차별했어. 워낙 늦둥이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가 늦은 나이에 낳다 보니까 당연히 원치 않았던 아기이기도 하고. 그거에 애가 항상 차별한다 뭐한다 하더니 매일 그러는 거야. 결혼한다고 하니까 뭐 오빠의 실체를 밝히겠다부터 해가지고 근데 뭐 밝힐 게 없잖아. 그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는 거지 뭐. 그래서 내가 너 민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한 거야. 걔 나한테 감정 안 좋아. 자격지심도 심하고.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 네 남편은 나야. 정말 단순히 그것뿐이야? 만약 지금부터 거짓말 하나라도 있으면 가만 안 둬 정말? 내 성격 알지? 자기 말 믿을게. 근데 자기한테 자격지심이 있다고 하기엔 좀 선을 많이 넘네 진짜. 아가씨 따끔하게 경고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자기를 자꾸 모함하잖아. 전 남편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격지심이 심하다는 여동생, 그리고 항상 남편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요. 제가 인사 갈 때도 떨떠름해하였으니 진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없었던 일처럼 잘 지내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정말 저를 금이야 오기야 예뻐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패물부터 시작해서 저에게 모든 걸 다 해주셨네요. 친구들은 그런 저를 참 부러워했어요. 시댁 잘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저보고 남편 복에 시댁 복이 넘쳐난다고 했거든요. 나름 그런 말들을 들으니 내심 뿌듯하기도 했어요. 가뜩이나 친구들보다 늦게 간 시집 너무 잘 간 것 같아 뿌듯했죠. 아유, 진짜 부러워. 우리 중에 제일 늦게 시집 가더니 네가 남자는 제일 잘 물었다 얘. 돈 잘 벌어, 시댁 좋아. 진짜 부러운 기집애. 어머님이 진짜 잘해주시지 뭐. 아무래도 며느리가 하나여서 그런 것 같아. 너희들도 괜찮으면서 뭘 그래. 내가 좀 더 낫나? 에휴, 너만 하겠냐? 남편 다정한 것도 진짜 복이야.
우리 남편은 찬바람이 쌩쌩 분다 아주. 결혼하면 또 남자는 자연스레 효자야. 그리고 효도도 다 대신해 주길 바래. 주둥이만 효자지. 효도는 사실상 우리가 하고 말이야. 하여튼 넌 시집 잘 간 줄 알아. 친구들의 부러움, 저도 좋았어요. 친구들은 만나면 시댁욕, 남편 욕하기 바빴지만 전 정말 남편도 다정하고 시어머니도 딸처럼 대해주셨기에 불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가끔 시댁에 가면 찬바람이 쌩쌩 부는 시누이가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정말 어려서부터 차별을 많이 받고 자라 오빠를 참 싫어하나 보다고 생각했네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남편의 사업체는 더 커졌죠. 결혼 준비할 때만 해도 12명이었던 회사 직원이 지금은 30명이 다 육박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더욱 바빠졌어요. 주말이면 출장에, 평일에도 회사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고 외박하는 일이 잦았죠. 저도 워커홀릭이었기에 이해했어요. 그리고 사업하는 남편이야 오죽 바쁠까 하며 말이죠. 남편이 전혀 일 말고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었기에 더 그랬죠. 오늘도 김서방 늦어? 아유, 요즘 자주 늦는다. 주말에도 출장도 잦은 것 같고 새 신부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니니? 뭐 나도 요즘 강의 준비하느라 바쁜데. 그리고 사업체가 2배 정도 커졌으니까 바쁠만 해. 열심히 사는 거 같아 좋고. 그래도 단속 잘해야 해, 남자는. 알겠니? 하긴 김서방이 그럴 위인은 아니다. 아주 너한테 홀딱 빠져서. 시어머니도 엄청 잘해주셔. 내가 시집와서 이 사람 사업체도 더 잘 되는 것 같다고. 나야 좋지 뭐. 내일 저녁엔 이 사람 몸보신이나 시켜줘야겠다. 가끔 엄마가 남편이 너무 늦거나 출장이 잦은 것 같다고 하였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진짜 바쁜 회사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바쁜 남편과 살면서 얼굴 보는 일이 어려웠지만 남편은 회사 일 외에는 오로지 저에게 시간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불만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죠. 한참 지나 시누이 번호로 문자 하나가 왔어요. 아이 2명과 남편이 있는 사진을 저한테 보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아가씨, 지금 보낸 문자 뭐예요? 민수 씨 사진이던데 혹시 저한테 잘못 보낸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보낸 거예요? 진짜 언니가 안타까워서 보낸 거예요. 제가 모든 말은 다 할 수 없지만 그 사진 보고 짐작 가는 거 없어요? 아가씨, 매번 이렇게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본론을 말하죠. 나 지금 아가씨랑 장난칠 기분 아닌데. 그리고 오빠한테 불만이 있으면 오빠한테 말하면 될 일이지. 왜 매번 이렇게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문자 하나 보내고 의미심장한 말하고 왜 그런 거예요? 오빠랑 12살 차이 나니까 처음엔 어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했는데 장난이 좀 선을 넘는 거 아니에요? 할 말이 뭐예요? 전 신우의 또 문자질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매번 이런 식으로 알 수 없는 말, 문자, 행동들. 오늘로 내가 끝을 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갖고 있는 자격지심 또한 제가 다 들어보고 신우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었거든요. 아가씨, 이건 전화로 할 말은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 만나죠. 제가 집으로 갈까요? 아니면 밖에서 만날래요? 밖에서 만나요. 집에서는 제가 말 못할 것 같으니까. 내일 제가 언니 학원 근처로 갈게요.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시고요. 결국 저희는 밖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신우이는 웬일인지 스스로 저희 학원 근처에 온다고 하더군요. 이제서야 아가씨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후련했어요. 사진을 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사진인지 남편에게 당장 물어보고 싶었지만 다음날 아가씨를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비밀로 했죠.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어요. 아가씨, 이제 말 좀 해봐요. 결혼 전부터 저한테 왜 그랬는지. 결혼식에서도 그렇고 오빠 말로는 어려서부터 오빠를 별로 안 좋아했다던데. 오빠가 그래요? 오빠는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전 오빠의 두 얼굴을 알거든요. 언니는 똑똑한 사람이라 다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좀 답답하네요, 언니도. 이만큼 힌트를 줬으면 알아챌 만도 한데 너무 공부만 해서 그런가? 아가씨, 장난치지 마요, 진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마요. 전 오늘 아가씨가 오빠에 대해 알고 있는 거 다 들어야겠어요. 언니가 속은 거라고요. 오빠랑 찍은 그 아이들, 오빠 자식들이고 제 조카예요. 결혼 한 번 했던 게 요샌 흠이 아니라고 하지만 언니한테 비밀로 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린 나도 아는데 엄마나 오빠나 한통속이 돼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아가씨, 말 사실이에요? 아니, 이런 걸로 거짓말 하진 않겠지만 정말 맞는 거죠? 나한테 말해주는 의도가 뭐예요? 제 조카들이 불쌍해서요. 그리고 먼저 새언니도 마찬가지고 시집살이 엄청 하다 쫓겨났는데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빠랑 저랑 비교만 당하고 살았어요. 근데 새언니가 제 마음을 유일하게 헤아려준 사람이거든요. 그 집에서 억울하게 쫓겨나고 혼자서 애 키우는데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언니는 죄 없지만 지금 애 없을 때 결단을 내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 말이 진짜 사실이죠? 하긴 굳이 저한테 거짓말할 필요도 없겠죠. 늦었지만 말해줘서 고마워요. 말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차피 저도 곧 그 집이랑 손절할 거거든요. 하는 짓 보면 진짜 인간 같지도 않아서 안 그래요? 하여튼 언니가 잘 알아듣길 바래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했던 남편에게 숨기는 과거가 있었다니요. 그것도 애 딸린 이혼남이라니. 그래놓고 총각인 척 나랑 결혼할 생각을 하다니 부들부들 떨렸죠.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어요. 결혼 전에 말해줬으면 좋았을 테지만 아가씨도 사정이 있어 그때 하지 못했던 말 지금이라도 해줬으니 그래도 고마웠네요. 그리고 전 아가씨의 말대로 남편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캐고 보니 엄청났어요. 지금의 회사도 전처의 장인어른 회사더군요. 결혼하고 홀랑 자기 걸로 만들었다가 완전 자기 회사가 되니까 지금의 아내와 아이들은 나 몰라라. 그리고 총각 행세를 했다니 기가 막혔네요. 그동안 출장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도 아이들을 만나느라 그랬던 거였고요. 전처는 아이들이라도 아빠를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나름 아빠 노릇만 한다면 더 이상의 분란은 만들지도 않았고요. 전 계획했어요. 이 사람을 철저히 아주 처참하게 밟아버리겠다고 말이에요. 일단 참았습니다. 증거 수집도 해야 하고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와장창 깨고 싶었거든요. 자기야, 나왔어. 오늘도 일하느라 고생했지? 오늘 저녁은 내가 해줄게. 자기는 앉아서 쉬기만 해. 자기 일하느라 바쁠 텐데 오늘은 일찍 왔네? 이번 주는 출장 안 가나 보지? 자기 퍽하면 출장 다니잖아. 가서 뭐 하는진 모르겠지만. 에이, 자기 화났구나. 내가 요즘 바빠서 일하느라 자기 신경을 통 못 썼더니 삐졌어. 미안해. 바쁜 일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아, 맞다. 자긴 처자식 버리는 남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윤선이 알지? 윤선이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대서. 아주 몹쓸 놈이지. 그런 사람이 진짜 있긴 한 거야?
자기는 좋은 말만 들어. 그런 말 애써 듣지 말고. 아니, 어떻게 그러지? 그러게. 인간 쓰레기지, 그런 인간들은. 안 그래? 아주 다 싸잡아다 멸종을 시켜야 하는데. 그걸 듣는데 어찌나 기막히던지. 뻔뻔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남편을 보니 토악질이 나올 것 같았죠. 그리고 일단은 모른 척했어요. 지금은 즐겨라. 네 전처가 당한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주겠다며 이를 갈았네요. 그리고 부모님께 당장 이 사실을 알렸죠. 부모님들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길길이 날뛰셨는데 저에겐 복수 계획이 있으므로 그 전까지만 참아달라고 했어요. 아빠는 본인이 아는 변호사에게 이미 의뢰를 해놓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 후 첫 명절을 맞았습니다. 디데이였죠. 역시나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저에게 우리 아가 하면서 맞아주셨어요. 구역질이 나오는 걸 참고 억지로 웃었어요. 시누이도 오늘 계획을 도와주기로 했기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명절을 다 세고 모든 친척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용돈을 주셨어요. 아유, 우리 새아가 이번 명절 처음인데 너무 고생했다. 자, 용돈. 이건 내가 고생했다고 주는 선물이야. 자, 여기. 어머, 이렇게 큰 돈을. 감사해요, 어머니. 한 것도 없는데 용돈을 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돈은 300만 원이었어요. 용돈치고 참 간 금액이었죠. 전 같았으면 정말 감사히 받았겠지만 지금은 저에게 얼마나 죄책감이 들면 이런 식으로 할까라는 생각뿐이었네요. 제가 그 돈 300만 원 받자 시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저도 언니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언니 차 트렁크에 재밌는 거 있거든요. 한번 열어봐요. 알겠죠? 네, 아가씨, 고마워요. 어떤 선물일지 기대가 되네요. 우리 다 같이 가서 볼까요? 아가씨가 저한테 처음 주는 선물인데. 아, 그러게. 민이가 새언니한테 선물도 하고. 야, 철들었다, 너. 이제 좀 정신 좀 차렸나 본데. 같이 가서 보자. 그렇게 가족들과 친척들을 끌고 제 차 트렁크로 갔습니다. 그리고 냅다 트렁크를 열어버렸죠. 트렁크에는 남편의 전부인과 찍은 결혼사진, 그리고 아이들 사진, 그동안 그 전부인과 있던 모든 것들이 트렁크에 나열되어 있었네요. 남편은 그걸 보자마자 헐레벌떡 차문을 닫기 바빴고 시어머니도 사색이 되어 신우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전 화가 머리끝까지 나 남편의 뺨따기를 갈겼죠. 그리고도 모자라 한 4대 정도 때렸을까요? 결혼 무효 소송을 걸 거라고 했습니다. 결혼 무효 소송 걸 거야. 이미 아빠가 다 알아보고 계셔. 너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뻔뻔하기로써니. 그 회사도 전부인의 회사라며? 어머님이랑 너랑 어떻게 사람이 뻔뻔하면 그 회사 꼴딱 삼키고 전부인을 갖다 버릴 수 있니? 나도 필요 없어지면 버리려고 했니? 그래도 애비라고 자식들은 뒤에서 만나고 싶었나 보지? 그리고 위자료 준비해. 눈물도 안 난다. 지금까지 곱게 자라서 인생 공부할 일 없었는데 너 때문에 인생 공부 잘했다 아주. 네 짐은 이미 다 싸놨고 밖에 내다 놨으니 몸만 나가. 알겠어? 무슨 소리야? 아니, 이거 다 모함이야. 나 믿어야지. 자기 내 말 믿잖아. 안 그래? 진짜 오해라니까. 민이가 자격지심이 심해서. 미친 소리 그만해. 조카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맨날 제 아빠만 기다리는데 그렇게 살고 싶니? 처자식은 나 몰라라. 닥쳐. 네가 뭘 알아. 자기야,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어? 나 자기밖에 없는 거 알잖아. 지금 이 조작된 사진을 믿는 거야? 너나 닥쳐.
어디 뻔뻔하게 주둥이를 놀려? 네 그 두 얼굴은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알아챈 게 어디겠냐만.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일침을 날렸습니다. 전 며느리 다 뺏겨먹고 필요 없어지자 홀랑 내다버리고 영어 강사라고 하니 어느 정도 배운 것 같으니까 저를 애지중지하는 전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맘 같아선 뺨도 날리고 싶었지만 어른이라 참았네요. 그리고 아줌마, 정신 차려. 이 집도 그 회사 때문에 유지하고 사는 것 같은데 똥물이 흙탕물까지는 안 되지, 안 그래? 아줌마 아들이 누구 닮았나 보니까 딱 아줌마 닮았어. 뭘 보고 자랐겠냐? 아들이 정신 나간 길을 간다고 하면 어미 된 도리로 말려야 할 사람이 짝짝꿍해서 사기 결혼에 동참해? 아줌마 손주들이 불쌍하다, 알아? 한심한 인간들. 다 가만 안 둘 거야. 아가야, 오해다. 이게 다 오해야. 그리고 그 집이랑은 애초에 끝났어, 깨끗하게. 이혼남이긴 해도 그냥 싱글이나 마찬가지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아줌마. 그리고 오늘 준 300만 원은 잘 쓸게요. 3천만 원을 받아도 모자라지만 이 여우 같은 아줌마야. 이 말을 끝으로 전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이미 시댁에 오기 전 남편 짐을 밖으로 다 뺐기 때문에 철저히 제 집이었죠. 남편은 울고불고 전화 오고 시어머니도 전화 오고 난리가 났지만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그나마 아가씨가 좀 걱정되어 연락을 해보았지만 아가씨도 그 집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너무 소름 끼쳐서 같이 살고 싶지 않다나. 그리고 전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했고요. 결과는 남편이 저에게 사기를 친 것은 분명하기에 100% 무효가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남편은 미안하다고 저밖에 없다고 전화하고 저희 부모님 댁에도 찾아와 무릎을 꿇었지만 저희 아버지에게 그날 먼지나게 맞았네요. 두들겨 맞아도 모자란 인간이지만 뭔가 후련하기도 하고 큰 인생 공부했다 생각해요. 제 인생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다지만 제가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이제 믿을 사람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전 남편을 주선해준 친구도 정말 몰랐다며 저에게 미안해하고 있고요. 친구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잘못이니까요. 남편은 제 친구 회사에도 소문이 나고 회사에 소문이 나서 회사 자체 이미지가 엄청 안 좋아졌다고 하고요. 뭐 사장이란 사람을 믿고 맡길 수가 없으니 그 회사 물건을 납품받기 꺼려진다고요. 아주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땀 흘려 얻은 회사도 아니고 점포인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켰으니 말이죠. 이 글을 쓰면서도 저에게 단시간에 일어났다고 믿기 힘드네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 글도 쓸 수 있는 거고요. 35살 제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자입니다. 과거를 돌릴 순 없겠지만 이젠 현재를 잘 헤쳐나가려고 해요. 이 글을 보신 분들도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직장인입니다. 40대가 되어서 늦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뒤늦게 온 행복을 지금은 천천히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부모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늦은 결혼을 하셨고 늦은 나이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고민이 될 수 있었던 형편이었지만 제가 태어나고 나서 금전적으로는 여유롭지 않았지만 사랑을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옥탑방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근근히 일용직으로 생활을 하셨고 저는 그나마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죠. 대학에 들어가서도 쉴 틈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장학금을 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학교를 다니고 난 후에 저는 바로 취업을 준비했고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 후에도 생계 때문에 쉴 틈 없이 일을 했고 어느 순간 번아웃이 왔는지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늘 저를 따라다니던 우울증은 30대가 되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더욱 심해졌죠. 회사도 그만두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오로지 집에서 가만히 숨만 쉬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어릴 적부터 친하던 친구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억지로 끌고 갔던 곳이 바로 다도 동호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친구분이랑 오셨죠? 그때 본 것 같은데 오늘은 친구분이 안 오셨나 봐요. 아, 네. 그때 그냥 친구는 저 끌고 온 거라서 앞으로는 안 올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잘 됐네요. 혹시 점심 같이 하실 분 없으시면 저랑 점심 드실래요? 아니요. 전 그냥 집에 가고 싶어서요. 이거 끝나고 집에 가려고요. 아, 제가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혼자라서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요. 배도 너무 고프고 그냥 혼자 먹기는 싫은데 오늘만 같이 드셔주시면 안 되나요? 네? 아, 혼자 드세요. 저는 불편해서. 아, 계속 말 안 시키겠습니다. 밥도 제가 살게요. 같이 가시죠. 그곳에서 처음 만났던 남편은 저에게 다짜고짜 밥을 같이 먹자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뭔 수작을 부리려고 하나 싶었는데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저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주연 씨라고 했죠? 저도 현자가 들어가는데 한자로 무슨 현이에요? 저는 어질현이에요. 엄마가 어진 마음을 가지라고 어질현으로 한자를 넣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어질지가 않아서 여기 다도 동호회 오게 되었어요. 어질기는커녕 마음이 정말 어지러워서요. 네? 아,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아, 제가 너무 마구잡이로 말했죠? 주연 씨는 다도 동호회 어떻게 들어오게 되셨어요? 아, 친구가 여기 추천해줬어요. 마음 다스리는 데에는 다도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해서. 아, 그렇군요. 저도 여기 마음 다스리기 위해서 왔어요. 제가 사실 꽤 오래 우울증을 갖고 있었거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거의 방 안에만 있다가 부모님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한번 바꿔보자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주연 씨도 만나고 잘한 것 같네요. 아, 저도요. 저도 우울증이 있어서 친구가 추천해줬어요. 오, 우리 약간 비슷한 성향인가 봐요. 잘 통할 것 같은데요? 그 뒤로도 남편과 여러 번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눠보니 우리 둘은 서로 정말 잘 맞았어요. 성향도 비슷하지만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도 비슷하다 보니 이야기가 잘 통했죠. 남편에게 점점 호감이 생겼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남편을 만나는 것은 욕심이라 생각해 거절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적극적으로 저에게 만남을 요청했고 결국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저의 상황을 얘기했는데 남편은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힘들었겠다며 자신의 우울은 기구만장한 행동이었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많은 의지가 되었고 저 역시 남편에게 많은 의지가 되었어요. 저희는 서로 의지를 하면서 연애를 이어나갔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저는 많이 바뀌었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취업도 준비를 하게 되었죠. 남편 역시 우울증으로 그만두었던 직장을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잘 지냈었죠. 그러다 남편은 저에게 평생 함께할 것을 고백했지만 저는 두려움이 컸어요. 그래서 선뜻 받아주지 못했답니다. 주연아, 나 너 없이는 못 살아.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 그냥 옆에만 있어줘. 오빠, 나는 결혼 생각이 없어. 오빠는 내 배경 다 알고 있잖아. 오빠랑 나랑은 서로 다른 사람이야. 그걸 내가 잊고 있었어. 우리 집에서 반대할까봐 그래? 그럴 일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나는 너를 선택할 거야. 천륜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오빠, 우리 더 이상 서로 상처 주기 전에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저는 남편과의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 욕심이라 생각을 했고 헤어짐을 고했었어요. 저의 냉정함에 남편은 식음을 전폐하게 되었고 결국 일을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현이 엄마입니다. 종현이랑 만나는 분 맞으시죠? 종현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하네요. 아, 그런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더 이상 자신이 없어서 헤어짐을 먼저 고했어요. 아니에요. 죄송할 거 없어요. 혹시 결혼을 반대할까봐 그런 거라면 전혀 그런 걱정 하지 않아도 돼요. 아, 혹시 종현 씨한테 아직 못 들으셔서 그러시겠지만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종현이가 꼭 결혼을 해야겠다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해줬어요. 우리는 다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종현이랑 헤어지지만 말아줘요. 종현이 그동안 너무 힘들고 외로웠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종현이의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없었는데 주현 씨 만나면서 바뀌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결혼을 허락할 수 있어요.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나요? 시어머님은 저에게 다시 한번 남편을 만날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지만 사실 상황 때문에 헤어지려고 했던 것이라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는 남편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다시 만난 남편은 그새 살이 10kg나 빠졌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알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헤어짐을 고하게 된 이유는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배경 때문이었죠. 남편의 집안은 대대로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남편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여유롭게 살았고 한 번도 금전적인 고민을 한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금전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살면서 외롭고 힘들 때가 많았다고 했어요. 나는 어릴 적부터 오손도손 모여있는 가족들이 너무 부러웠어. 엄마 아빠는 정말 바쁘셨거든. 매번 학교에서 돌아오면 맞이해주는 사람은 이모님이셨어. 밥도 이모님이 다 챙겨주셨는데 정작 나는 잠이 들 때까지도 엄마 아빠를 못 보고 잤던 날이 많았지. 그렇게 크다 보니까 성인이 되어서는 외로움이 커지더라고. 그렇구나. 오빠도 크면서 힘들었겠다. 엄마 아빠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다 생각은 들지만 어릴 적 그 외로움이 지워지지 않았던 것 같아. 그게 다 풀리지 않으니 우울증이 생겼었나 봐. 그래도 주연이 만나고는 이게 싹 없어지니까 정말 신기해. 남편의 풀리지 않았던 외로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져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해요. 부모님도 계속 남편의 곁에 있었지만 남편은 점점 더 깊숙이 숨어버렸고 더 심각해져 버렸던 것이죠. 그러다가 다도동호회에 한번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를 보고서는
웬일인지 딱 눈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꼭 한번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해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대화를 나눠보니 자신과 비슷하다는 걸 알고서는 마음이 더 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 모든 얘기를 시부모님에게 하니 시부모님 역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했었던 것이죠. 종현이가 원래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주연이 너 만나고서는 정말 말도 많이 하고 활발해졌어. 다른 이야기는 그대로지만 네 얘기할 때는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다 주연이 덕분이야. 저도 종현 씨 만나고서는 많이 밝아졌어요. 종현 씨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감사해요, 어머님. 다른 거 다 걱정할 필요 없다. 나는 우리 종현이 이렇게 밝아진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결혼 준비해라. 처음에는 잘 사는 집안이라는 편견에 휩싸여 저는 결혼을 거부했지만 시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무엇보다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셨고 저에게도 편견 없이 저라는 사람 자체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시부모님께 정말 많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시부모님은 한 번의 반대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있는데 결혼을 한 지 5년이 되었다고 했어요. 남편도 결혼에 뜻이 없어서 늦게 결혼을 하게 된 거라 동생이 먼저 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죠. 그런데 첫 식사 자리에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예전에 살았던 옥탑방 건물주의 딸이 있었어요. 언니? 옥탑방에 살던 언니 맞죠? 어떻게 여기에? 혹시 우리 아주버님이랑 결혼한다는 분이 언니야? 재수씨, 주연이 아세요? 아, 그 옥탑방에 살던, 어릴 때 살던 집 주인 따님이야.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깜짝 놀랐어. 맞아요. 근데 어떻게 아주버님이랑 만나게 된 거예요? 아는 사이라니 진짜 세상 좁긴 좁네. 오랜만에 만난 회포는 이따가 풀고 일단 식사 먼저 해요. 저도 많이 놀랐지만 동서도 정말 많이 놀란 듯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의 집은 정말 내로라 하는 잘 사는 집안이었고 저는 옥탑방에서도 근근히 생활하는 집안 딸이었기 때문이었죠. 식사 내내 동서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도 저를 엄청 챙겨주시고 남편도 저에게 눈을 떼지 않고 챙겨주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어? 부족한 거 있으면 더 가져올게. 가볍게 마실 거 줄까?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그래, 아가. 맛은 좀 어때?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하고. 입맛에 맞는지 모르겠다. 여기가 괜찮다고 해서 온 거긴 한데. 네, 너무 맛있어요. 맛도 좋고 분위기도 정말 좋네요. 어머, 좋다니 다행이다. 체하지 않게 천천히 많이 먹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종현이한테 얘기하고. 시어머님과 남편은 제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주시면서 불편하지 않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동서는 그런 상황이 불편했는지 약간의 짜증 섞인 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아니, 혼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와서 두 분이서 꽁냥꽁냥 하는 걸 봐야 되나요? 재수씨, 불편했어요? 우리가 이제 신혼이라 그렇지. 조금만 이해해줘요. 너넨 좀 서로 좀 챙겨봐라. 아주 남처럼 그러는 게 어디 있니? 당신 쓸데없는 얘기 좀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 아니, 왜 나한테 그래?
당신은 뭐 언제 나한테 살갑게 챙겨주기나 해봤어? 아주버님 좀 보고 배워. 식사 자리에서 시동생과 동서는 사이가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결혼을 한 지 좀 지났으니 그럴 수도 있겠단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식사 자리가 끝나고 어떻게 알았는지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예요, 언니. 어떻게 우리 아주버님이랑 만난 거예요? 아, 동호회에서 만나게 됐어. 아, 결혼은 어떻게 하게 된 건데요? 결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지 뭐. 잘 맞는 부분이 많더라고. 아니, 언니네 집 사정 시부모님이 다 아세요? 아시지? 근데 그건 갑자기 왜? 아니, 언니네 집 알고서도 시부모님이 허락을 해 주셨다고요? 다 얘기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아니, 갑자기 전화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렇잖아요. 언니네 집 엄청 힘든 거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부모님도 다 돌아가신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결혼식에 참석할 친척들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예단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는데? 설마 아주버님이 그런 것까지 다 해주신다고 한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거. 내 사정 다 아시고 어떻게 자랐는지도 다 아셔. 그리고 그거 다 아시는데 허락해 주신 거고.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언니, 무슨 아주버님 약점 잡았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얘기할 거면 전화 끊자. 아니, 궁금해서 그러죠.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허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서는 다짜고짜 전화를 하고서는 어떻게 그 사정에 결혼을 하고 허락을 받을 수 있냐며 따지듯 얘기를 했어요. 저는 너무나 황당했지만 그냥 내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고 생각은 했죠. 나중에 동서에게서 전화가 온 것을 남편에게 얘기를 해보니 동서의 태도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식사 후고 동서한테서 연락이 왔었어.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냐고 물어보더라고.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사실 재수씨 결혼을 할 때는 좀 우여곡절이 많았거든. 왜? 동서네도 괜찮은 집안이고 동서도 괜찮지 않나? 맞아. 괜찮은 집안이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엄마 아빠는 내키지 않으셨나 봐. 그래서 반대를 좀 했었어. 아, 그렇구나. 난 나를 받아주셔서 동서는 만사오케이로 결혼했을 줄 알았어. 당신은 특별하니까. 나한테 특별하니까 엄마 아빠가 그걸 아신 거고. 글쎄, 나도 모르겠지만 재수 씨는 저쪽 집안에서 먼저 결혼을 서둘러서 그런 건지 반대를 좀 하셨던 모양이더라고. 예단이나 이런 것도 좀 깐깐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걸 다 해오겠다고 하니까 뭐 할 말이 없으셨다고 하면서 허락을 해 주셨지. 알고 봤더니 시부모님은 동서와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셨고 생각했던 기준보다 더 깐깐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동서는 끝까지 결혼을 밀어붙였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는 시부모님도 동서를 받아주었지만 그때의 상처가 남아있는지 제가 시부모님에게 관심을 받는 것을 보면서 신경이 쓰일 수도 있었겠다 싶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동서가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저는 동서와도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동서는 저에게 남편의 약점을 잡아 결혼하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아주버님,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주연 언니가 무슨 약점을 잡았길래 결혼 결심하신 거예요? 에이, 재수씨, 약점이라뇨.
제가 주연이 엄청 쫓아다녀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셨어요? 저 그때 밥도 안 먹고 누워 있었을 때 그거 다 주연이가 헤어지자고 해서 그런 건데. 아,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 동서, 내가 약점 잡은 건 없어. 아니, 그렇지 않고서 이럴 수 있어요? 분명 뭔가 잡힌 것 같은데? 지은 언니가 예전부터 보기보다 독해가지고 그런 거 잘 잡거든요. 재수씨, 그런 거 아니라니까. 거기다가 주연 언니가 아니고 형님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네? 아, 아주버님, 저는 그냥 아는 사이라서. 아무리 아는 사이여도 약간 불편하네요. 남편은 동서의 이런 태도를 불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불쾌함을 표현하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불편하다고 표현을 해주니 마음속으로 고마움이 있었죠. 동서는 매번 식사 자리 때마다 저에 대해서 비꼬고 폄하하기 시작했어요. 옥탑방에 살았을 때 얘기를 하면서 저의 배경에 대해서 동의 없이 말을 하기도 했죠. 아주버님, 그거 아세요? 형님, 저희 집 옥탑방에 살 때요. 그때 비가 엄청 내리고 있는 날이었는데 그때 우산 살 돈도 없어가지고 나한테 우산 하나만 빌려달라고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추억이야. 그렇죠, 형님? 아, 그러네. 그때 그런 일도 있었네. 그건 말고도 많죠. 옥탑방 월세도 모자라가지고 온 적도 있었잖아요. 재수씨, 이제 그만 얘기해도 되겠어요. 딴 얘기도 많은데 굳이 왜? 왜요? 이거 다 추억이고 옛날 일인데요? 저랑 형님이 같이 가지고 있던 추억인데 얘기할 수 있죠 뭐. 동서는 마치 눈치가 없는 것처럼 저의 어릴 적 얘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저의 과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민망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고민을 하던 저 대신에 화를 내준 건 남편이었답니다. 동서에게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며 말을 하고는 제 손을 이끌고 나와 미안하다고 말을 했죠. 주연아, 미안해. 혹시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까봐 걱정되네. 오빠, 괜찮아.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상처 안 입었으니까 괜찮아. 그래도 재수씨가 정말 심하네. 그치? 눈치가 없는 건가?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러게. 다음에 언제 한번 내가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솔직히 없던 일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단순히 자신이 결혼할 때 하는 다른 시부모님의 태도에 조금은 의가 상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넘어가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동서는 종종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는 더더군다나 심한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우연히 카페에 들어가서 동서와 동서의 지인들을 만났을 때에도 저는 기분 나쁜 행동을 봐야 했습니다. 어머, 형님, 어떻게 이 동네까지 오셨어요? 동서, 여기 있었어? 나 이 근처에서 근무하잖아. 아, 그러시구나. 어디 근무하세요? 하긴, 형님 어릴 적부터 공부는 정말 잘하셨잖아요. 인사해. 여기 우리 형님이셔. 어머, 안녕하세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결혼하신 분이시라고. 아, 네, 안녕하세요. 형님이 나랑 같은 학교 선배님이시거든. 거기다가 그때 우리 집 옥탑방에 사셔가지고 내가 잘 알지. 그때 진짜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형님이 정말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다들 아까워하셨거든. 그렇죠, 형님? 아, 그렇지 뭐. 근데 뭐 그런 것까지 말을 해? 동서 매번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상하네. 그럼 좋은 시간 보내. 에이, 형님. 옛날 일인데 그렇게 얼굴 굳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형님 그때 공부를 잘하셔서 망정이지. 공부 못하셨으면 저희 아주버님 못 만나셨을 거예요. 이렇게 결혼해서 팔자도 피고 예전에는 정말 가난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아주버님 덕에 탄탄대로이니 얼마나 좋아요. 그럼 나는 그래도 공부라도 잘해서 인물 좋고 성품 좋은 남편 만나 아주 행복하지. 근데 동서는 서방님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나 봐. 서방님이 한 번을 살갑게 대해주는 걸 못 봐서 안타깝더라고. 네? 뭐라고요? 아니, 우리 부부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제가 무슨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얘기한 건데 기분 나쁘셨어요? 기분 나쁘셨나 보다. 동서, 유쾌한 얘기는 아니지 않나? 자리 좀 봐가면서 말을 해. 그렇죠?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구워 삶으신 거예요? 그거나 좀 알려줘봐요. 저는 아무리 해가도 시부모님이 싫어하셨는데 형님은 단박에 사로잡으셨잖아요. 그 비법 알려주시면 안 돼요? 가난한 집에 집불도 없이 시집와서 이렇게 살뜰하게 이쁨 받는 게 부러워서 그러죠. 뭐? 동서, 말 다 했어? 농담이에요, 형님. 아이고, 하느니 무섭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니,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동서는 그럼 공부를 못해서 지금 이 꼴이라는 거야? 형님,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아니, 누가 봐도 그렇지 않아? 내가 동서보다는 풍족하지 못했어도 사랑받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 사실 계속되는 동서의 행동에 저는 동서와 단판을 지어야 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자신이 결혼을 할 때는 반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와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 이렇게 대놓고 무시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불편하지 않게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을 자제하였지만 조만간 동서에게 확실히 말을 할 날이 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댁에 식사를 가게 된 날 사건은 발생하게 되었어요. 130평의 청담동 시댁 식사를 가던 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식사 준비를 하던 와중에 동서는 저에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뱉었어요. 아, 형님도 오셨네요? 동서, 가족 행사인데 와야지. 내가 형님인데 참석해야지. 가족 행사? 야, 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웃음니? 옥탑방 출신 형님은 여기 안 어울려. 그러니까 대충 참석했다 싶으면 집에 가. 네가 참석할 자리 아니니까. 뭐? 이게 진짜 미쳤나? 말귀 못 알아들어? 여기는 옥탑방 출신이 끼어들 곳 아니라고. 옥탑방 출신? 내가 옥탑방 출신이란 거 알려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 거야? 진짜 어리네. 뭐요? 아니, 그럼 출신이 그따구인데 제가 형님을 형님 대접할 필요가 있나요? 글쎄, 출신으로 형님 대접한다는 말은 나도 못 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자기보다 빠지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서는 저에게 옥탑방 출신 형님은 끼어들 곳이 아니라며 속삭였어요. 문제는 남편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듣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누구보다 화가 난 얼굴로 소리를 지르고 제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나오고 난 후에 저에게 많은 사과를 했어요. 당신 미안해. 내가 저 꼴을 안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빠, 괜찮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아니야. 내가 정말 너무 화가 난다.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당신은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은 그날 이후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한 복수는 저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바로 남편 명의로 된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동서 식구들을 모두 내쫓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전화가 계속해서 울려 받아보니 동서더라고요. 형님, 제발 아주버님 좀 말려주세요. 나한테 저번에 그 꼴을 보이더니 전화를 해? 그리고 남편이 왜? 아휴, 저희 가족들 다 내쫓으려고 해요. 제발 말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내쫓으려고 하다니. 제발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냥 질투가 나서 그랬어요. 동서는 전화를 받자마자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저는 영문을 모르고 있었는데 사실 동서가 결혼을 하면서 무리해서 자금들을 끌어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서 친정사업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서 빚을 지게 되었고 하나 있던 집을 담보로 받았던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집에서 내쫓기게 되었다고 했어요. 동서는 시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 집에서도 내쫓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남편은 자신의 명의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곳이 마침 비어 있어 동서 가족들이 모두 그곳으로 입주를 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형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무시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너무 질투가 나서 그랬나 봐요. 제발 다른 것보다 집에서 나가지 않게만 해주세요. 우선 남편과 얘기해 볼게. 제발요, 형님. 제가 저번에 말했던 건 다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저희 나가면 갈 곳도 없어요. 아주버님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하시고 안 나가면 법적 조치 취하겠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하시네요. 지금은 전화도 아무것도 연락을 안 받으세요. 형님, 제발 도와주세요. 동서, 근데 이걸 나한테 얘기를 할 게 아니지 않나? 네? 형님, 이게 너무한 처사 아니면 뭔가요? 아니, 동서는 나를 동네 동생만도 못하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굳이 그래야 하나 싶어서. 솔직히 나보다 먼저 가족이 되었는데 알아서 잘 해결을 할 수 있지 않나? 내 도움이 필요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휴,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너무 버거워서 그래요. 남편은 그날 이후 정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생명과도 마찬가지인 저를 그렇게나 무시를 하다니 더더욱 참을 수 없었다고 했는데요. 동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동선의 동생 내외 아이들까지 모두 8명이서 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퇴거 통보는 더욱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남편도 고민이 많았지만 자신이 도와줬을 때의 상황이 정말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는 게 남편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여보, 내가 당신이랑 결혼을 결심하면서 다짐한 건 누구보다 당신을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였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나쁜 짓을 한다면 나는 그 뒤를 죽을 각오로 따라가서 복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 당신의 과거는 당신이 우울했던 이유이기도 해서 그 과거를 다시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당신을 그렇게 무시하다니 난 정말 참을 수가 없어. 알아, 오빠. 당신이 정말 날 생각해 주는 것도 너무 고마워. 당신의 마음 모두 이해해. 나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만 똑같이 하고 싶진 않아. 그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것 같아. 그렇지만 동서 행동에 나도 정말 화가 많이 났어. 나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다시는 나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물론 저도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가라고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의 걱정을 들은 남편은 동서의 식구들을 모두 내쫓아버리는 대신 건물에 있던 반지하로 모두 이사를 보냈습니다. 동선의 식구들은 그 건물에 2, 3층에 나눠 거주를 하고 있었지만 한순간에 반지하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이었죠. 그것으로 끝이 날 줄 알았던 남편은 건물 명의를 저에게 바꿔주었습니다. 안 되겠다. 이건 내가 당신한테 꼭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 꼭 받아줘. 뭐? 내가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나 건물 가지고 있는 거 당신 명의로 해야 되겠어. 그리고 거기 건물은 당신이 이제 관리를 해. 나는 이제 당신만 있으면 되니까. 갑자기? 아니야.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 괜찮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안 그래도 당신한테 뭔가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딱 괜찮을 것 같아. 남편은 그 건물을 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소식이 동서의 귀에 들어가자 동서는 정말 황당하다면서 따지기도 했어요. 이 건물 주인이 형님이라고요? 왜?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제가 전에 그 말을 했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동서,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동서가 했던 말은 나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기분이 좋은 말은 아니었지. 그래도 제가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형님. 그렇게 제가 사과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희 숨통 조이려고 명예까지 바꾸신 거냐고요? 동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나는 지금까지 내 배경 숨기면서 살아본 적 없어. 이미 연애할 때도 남편은 다 알고 있었고 거기다가 내 배경 때문에 이미 여러 번 결혼을 거절했는데 시부모님까지 찾아오셔서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셨다고. 내가 숨긴 게 아니란 거야. 이미 나는 여러 번 이 얘기를 했는데도 동서가 자꾸만 걸고 넘어지니 이건 고의적이라는 것밖엔 생각이 들지 않겠어? 숨기지 않으려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옥탑방에서 살았던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서, 정말 아무런 의도 없이 꺼낸 말 맞아? 정말 아무런 의도 없이 순수하게 꺼낸 얘기 맞냐고. 거기에 확신할 수 있어? 아마 그렇지 못하니까 남편도 이런 결정을 내린 거 아닐까? 형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렇게 감쪽같이 속여놓고서는. 속여? 동서, 진짜 뻔뻔하네. 지금까지 누구보다 속여왔던 건 동서 아니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한 거 그거 동서 아니냐고. 정 원하면 동서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동서는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죠. 누가 봐도 저를 무시하려고 했던 얘기였기 때문이니까요. 그 이후로 동서는 한 번도 저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섣부른 언행이 결국에는 온 가족들을 반지하로 내려가게 된 이유가 되었으니까요. 시집 올 때 반대를 받았던 동서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동서에게 미움을 받을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면서 동서의 태도는 확 달라졌답니다. 어떻게든 저와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눈치고요. 그 후로도 남편과는 다툼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연애 때 서로 의지를 하면서 지냈던 것처럼 결혼을 하고서도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려고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교에 사는 40대 초반 주부입니다. 저는 목숨을 바꿔도 아깝지 않을 딸과 그리고 남편 이렇게 세 식구끼리 단란하니 살고 있어요. 전 결혼 전에 미술을 전공하여 미대를 나오고 조그맣게 도자기나 접시, 그릇을 만드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죠. 미술 작가가 꿈이었지만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나마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만족감에 행복하다고 여기며 살았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공방을 운영하며 접시나 그릇을 많이 만들었기에 주부들의 원데이 클래스를 많이 하고 있었고 문화센터 출강도 나가고 있었답니다. 문화센터 출강을 나가면서 저희 시어머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막내 아들이라고 꼭 소개해주고 싶다면서 어머님의 중매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인상도 서글서글하시고 처음부터 저에게 참 잘해주셨죠. 그렇게 수강생님의 권유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지만 남편과 결혼에 있어서는 후회해 본 적은 없네요. 아니,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녀요. 삼성 알지? 진짜 번듯하고 얼굴도 잘생겼다니까. 진짜 선생님, 한번 만나봐요, 어? 그래도 아무래도 좀 그렇죠. 회원분이랑은 제가 계속 봐야 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아드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요. 그런 거 진짜 신경 쓰덜덜 마라. 딱 선생님이 우리 아들 스타일이라니까. 내가 아들이 둘 있는데 내년까지 한 명이라도 장가를 보내야지 원. 두 놈을 다 끼고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두 놈 중에 우리 막내가 인물이 왔다요. 진짜로 나만 믿어보라니까. 처음엔 돌려서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권유에 그래 나도 한번 만나나 보자는 생각으로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역시 어머니 말씀대로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오시는 길 괜찮으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신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머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퇴근하고 식사 안 하셨을 텐데 식사 먼저 고르죠. 어머님 말씀대로 막내 아드님은 굉장히 미남형이었어요. 직업도 연구원에 누가 봐도 호감형이었네요.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나는 날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죠.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만큼 매력적이었어요. 진짜 어머님이 당신 너무 잘생겼다고 나한테 계속 만나보라는 거야. 난 자기 아들이니까 당연히 잘생겼다고 하시는 줄 알았거든? 근데 자기 처음 보고 놀랐잖아. 너무 잘생겨서. 왜 지금까지 여자친구 없이 혼자 지냈지? 이런 생각도 들었다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하도 엄마가 차만 처져 있다고 둥 떠밀어서 나왔는데 엄마가 내 스타일을 이렇게 잘할 수가 없었어. 그렇게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아무것도 못 말리는 것처럼 저와 남자친구는 서로에게 푹 빠져 버렸어요. 예비 시어머님께 너무 감사했죠. 남자친구는 얼굴만큼이나 성격도 좋았어요. 똑부러지고 배려심도 깊었네요. 그동안 옹졸한 남자들만 만나왔다고 생각했던지라 지금의 남자친구의 화끈한 성격도 너무 마음에 들었죠. 그렇게 연애를 이어가고 있을 무렵 어머님께서는 결혼을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니, 이제 바뀌니까 편하게 불러도 되죠? 우리 아들도 이제 30이 넘었고, 난 올해 안에 결혼했으면 하는데. 아, 네, 그럼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 결혼이요? 아직 저희 만난 지 6개월도 안 됐고, 물론 지금이야 너무 좋은 모습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서로 조금 더 알아가 봐야 하지 않을까요? 민호 씨도 그럴 거고, 어머님 말씀대로 신중히 생각해 볼게요. 아이고, 그래요. 민호랑 집에 좀 놀러 오고 그래. 이제 가족들 사이인데 편하게 해요. 아휴, 어쩜 저리 고울까? 어머님이 저렇게 저를 마음에 들어 하니 결혼 후 시집살이는 걱정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희의 인연을 신기해하기도 하였고요. 그렇게 저희는 시간이 흘러 결혼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슬슬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하니 시어머님께서는 너무 좋아하셨죠. 처음 가본 남자친구의 집은 의외로 집도 굉장히 크고 좋았어요. 시어머님께서 문화센터 나오실 때마다 하고 오셨던 명품들의 이유를 집을 보고 알았네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살아생전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어머님 혼자 아들들을 키우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홀로 아들들을 키웠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고요. 그렇게 집 구경이 끝나고 남자친구의 형님을 뵙게 되었어요. 말수도 별로 없으시고 공부 중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조금은 소극적인 것 같았죠. 그래도 성격은 남자친구와 비슷하여 집안 자체가 화기애애했네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친구들의 부러운 시선, 저 역시도 이 결혼 끝에는 행복만이 있을 것 같은 예감에 취해 행복했었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절대 혼수, 예단은 해오지 말라고 하셨죠. 완강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영아. 진짜 아무것도 해오지 말아라, 정말로. 그냥 몸만 와, 어? 엄마는 네가 이렇게 시집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매일 아들들만 키우다가 이렇게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하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존재 자체가 선물이니 그냥 몸만 와. 에이, 어떻게 그래요, 어머니. 그래도 최소한으로 할 건 해야죠.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게 이렇게 많은데. 아니야, 지영아. 진짜 괜찮아. 그냥 나랑 결혼해 주는 것만으로도 넌 최고의 선물이야.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 알겠지? 우리 복덩이. 이제 복덩이라고 불러야겠다. 우리 지영이가 들어오고 그네도 시험 합격한 거 아니? 그 어렵다는 회계사 시험에 통과해서 세무사도 되고 아주 가만 보면 지영이가 복덩이라니까. 우리 집 일이 너무 잘 풀려. 어머니,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야 너무 영광이죠. 아주버님이 열심히 하셔서 잘 되신 건데. 그렇게 전 결혼 전부터 사랑을 듬뿍 받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은 혼수와 예단은 해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집에 들어갈 가전이나 가구, 그리고 어머님께 조그만 선물을 해드렸고요. 이것마저도 못하게 하셨지만요. 그렇게 저희는 일사천리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 후 친구들은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정말 시댁이 너무 좋았어요.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어머님 뵈러 가자고 할 정도로 말이죠. 제 친구들은 그런 저에게 당부를 했어요. 야, 그래도 시댁은 시댁이야. 너 애 낳아봐라. 진짜 달라질걸? 지금 그렇게 잘해주셔도 또 모르는 거라니까? 에이, 안 그래.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수강생이었잖아. 그때도 인품이 엄청 뛰어나셨어. 내가 그거 보고 소개받은 거고. 아휴, 아서라 아서. 그래도 적당히 해. 너무 잘하지 말고.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게 시댁이라니까. 알겠지? 친구들은 저에게 이런 소리를 했지만 저는 상위 1% 시댁을 만났다고 생각했기에 저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까요? 아주버님이 결혼할 거라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면서부터 제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소개해드릴게요. 나이는 재수 씨보다 1살 많고 직업은 피부과 의사예요. 인사해 자기야. 여기는 우리 엄마 동생 재수 씨죠. 어머, 안녕하세요. 아니, 피부과 의사라고? 어쩜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뽀얗구나. 아유, 너무 미인이다. 우리 아들 걱정 진짜 많이 했는데 엄마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 얘 며느라, 여기 과일 좀 내오거라. 여기 앉아요, 어서. 다리 아플 텐데. 네, 안녕하세요.
김미진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이야말로 피부가 너무 고우신데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주버님이 결혼하려고 데려오신 분은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재원이었어요. 피부과 의사답게 피부도 굉장히 좋으시고 인상도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형님이 생긴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설레었고요. 이 가족의 완전체구나 하고요. 아니, 너무 곱다. 얼굴도 이렇게 예쁜 분이 의사라니. 공부를 얼마나 잘한 거예요? 아유, 너무 불공평하다. 시어머님은 특유의 사람 기분 좋아지게 하는 언행들로 집안 분위기를 띄워주셨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태도가 저에게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죠. 처음 보는 시어머니 태도에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너무 처음이기에 얼떨떨했어요. 아니, 너는 딱 과일만 내오니? 저녁 준비도 좀 하고 차도 좀 내오고 해야지, 안 그러냐? 집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아, 네. 금방 준비할게요. 혹시 뭐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있으세요? 금방 준비할게요. 혹시 전골류 좋아하실까요? 아, 난 다 잘 먹어요. 알아서 준비해줘요. 어머님, 제가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쓰는 크림들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혼자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묘하게 두 분이 저를 하대하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지 않았고요. 어머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적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생각을 하며 혼자 부엌에서 요리를 했네요. 누구 하나 와서 도와주지도 않고 거실에서 깔깔거리며 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아들들까지 모여있는 모습을 보니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곧 가족이 될 식구 밥 하나 맛있게 차려주는 것 또한 예의인 것 같아 열심히 차렸습니다.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시어머님의 처음 보는 모습이 자꾸 저에게 비춰졌지만 애써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예, 물 좀 가져와라. 여기 우리 첫째 며느님 목 막히겠다. 너는 물도 안 내놓고 뭐하니? 우리 둘째가 센스가 좀 없어. 에이, 센스는 타고나는 거 아시죠, 어머님? 아, 저 물 따뜻하게 주세요. 제가 찬물은 못 먹어서 아셨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갑자기 정말 처음 보는 태도를 하는 어머님과 처음 보는 형님의 환장 콜라보였네요. 정말 이성적으로 내가 기분 나쁠 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항상 늘 잘해주시기만 했던 어머님이셨고 오늘 갑자기 이렇게 대하시는 게 도통 이해가 안 갔죠. 그날은 그냥 어머님이 새로운 며느님을 맞이하느라 너무 하이텐션이라 그랬다고 그냥 이해하자라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무색하게 어머님은 그날 이후 완전 딴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머, 이런 거 선물 안 해도 되는데. 결혼 준비하기도 바쁜데 너무 과한 거 아니니? 아이고 예뻐라. 가방도 너무 곱다. 너 닮았어. 아니에요, 어머님. 동민 씨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안 그래, 동서? 아, 동서라고 말해도 되지? 이제 어차피 한 가족이 될 거니까. 그리고 동서 주려고 선물 골라봤는데 이거 이번 시즌 유행하는 코트거든? 아, 감사해요. 저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저도 형님 결혼 선물로 선물 준비했거든요. 이거 제가 만든 접시들이랑 컵이에요. 세상에 하나뿐인 걸로 디자인해봤어요.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된 걸 너무 환영합니다, 형님. 제가 2주 넘게 만든 형님네 결혼 선물이었습니다. 접시 세트와 커플컵, 값비싼 선물을 해드릴 수 있었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 정성 들여 준비를 했고요. 하지만 형님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죠. 기분이 나빴어요. 아, 지영씨, 공방 운영한다고 했죠? 고맙네요. 집에서 풀어볼게요, 선물은. 어머님, 우리 이제 이거 먹으러 가봐요. 제 선물은 뜯어보지도 않고 어머님께 찰싹 달라붙어 다른 곳으로 향하는데 허무했어요. 이젠 좀 알겠더라고요.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지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어머님은 형님의 태도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으신 듯 저에게 퉁명스러웠어요. 밥 먹는 내내 밥이 얹히는 기분으로 밥을 먹었네요. 처음으로 시댁이란 이런 곳이구나 라고 느꼈죠. 내가 아들들만 있다가 이렇게 딸들이랑 밥 먹으러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특히나 우리 첫째가 나 신경 쓰느라 이렇게 선물 골랐을 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역시 의사 며느리는 다르다니까. 친구들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어머님, 말만 하세요. 그리고 저희 병원 오셔서 피부 관리도 좀 받으시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아유, 힘들게 나까지. 나야 그러면 고맙지. 이제서야 내가 며느리 덕을 보는 것 같네. 아니, 둘째야 뭐. 자기 살기도 바쁘니까 뭐 덕이랄 것도 없었고. 안 그러냐, 둘째야? 첫째 내가 복덩이다, 복덩이. 우리 아들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좋아. 네, 어머님이 그래도 형님이 들어오시니까 더 밝아지시는 것 같아 보기 좋아요. 형님도 너무 밝으신 분이라 좋고요. 동서, 어머님이 나 예뻐한다고 질투하는 거 아니지? 아무래도 장남이랑 차남은 다르잖아. 며느리도 그럴 거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 그래도 동서 정도면 시집 잘 온 거지. 하여튼 잘 지내보자고 두 며느리들끼리, 알겠지? 뼈가 있는 형님의 말이 기분 나빴지만 어머님도 웃어넘기시고 저 역시도 웃어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어이도 없었고요. 그리고 두 분의 대화에 낄 수도 없었네요. 어머님의 형님 사랑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은 형님이 의사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것을요. 저도 남부러울 것 없이 제 직업에 프라이드를 갖고 있지만 어머님이 보시기엔 공방하는 며느리보다 피부과 운영하는 의사 며느리가 더 최고로 보였을 테니까요. 참 씁쓸했네요. 누구보다도 좋아했던 어머님이었는데 어머님의 사랑엔 조건이 늘 붙는다는 것을요. 처음부터 알았으면 충격까진 아니었을 텐데 지금에서야 이러시니 받아들이기가 힘겨웠죠. 남편에게 의논해 보려 했지만 저 혼자만이 참으면 다 평화로워질 것 같았기에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어머님과의 거리를 두면 된다고만 생각했죠. 그렇게 아주버님의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어머님과 형님께 상처를 받았지만 내색하지 않고 결혼을 축하해 줬어요. 그리고 그들의 본격적인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전화를 거셨어요. 얘 둘째야. 이번에 너 형님네 신혼여행 다녀오면 그래도 집에서 식사 준비해야 하지 않겠니? 뭐 생각해 둔 거 있니? 꼭 저를 안내해줬다기보단 제 결혼식 끝나고는 외식을 하였기에 당연히 형님네도 신혼여행을 다녀오면 외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머님의 전화가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내심 서운함을 감추고 최대한 밝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생각해 두신 음식 있으세요? 형님 지난번에 보니까 전골 요리 좋아하시던데 불고기 전골이랑 이것저것 반반 할까요? 내가 꼭 신경 써야 되겠냐? 알아서 좀 신경 써라. 너네 형님이 보통 위인이냐? 하루 종일 머리를 얼마나 쓰겠어? 잘 먹어야지. 우리 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 식사 때 좀 신경 좀 써라. 알겠지? 그럼 내일 오니까 넌 일찍 와서 준비 좀 해라. 이렇게 하실 말씀만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너무 섭섭했죠. 그렇게 저보고 복덩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그냥 이 집에 미련퉁이로 전락한 느낌이었습니다. 의사 며느리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어디 가서 제 직업에 대해 당당하지 않았던 적도 없고 나름 이리저리 강의도 많이 하러 다니기 때문에 비교당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설사 제가 무직이라고 해도 며느리들끼리 비교하며 누구는 예뻐하고 누구는 시녀처럼 부리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정말 어머님한테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마냥 이렇게 당하기만 해선 안 된다고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형님이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날 저는 아침부터 장을 봐서 어머님 댁에 들렸습니다. 그렇게 없는 솜씨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불고기 전골과 이것저것 밑반찬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형님네가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어머님은 또 한 번 입이 귀에 걸리셨죠. 오늘 하루 종일 음식 만드느라 고생한 저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형님 고단할까 전전긍긍 하셨네요. 그리고 형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준비한 음식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고요.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외국 나갔다 오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드리려고 선물 사왔어요. 아, 동서 것도 있어. 앉아서 뜯어봐. 어머님한테는 이 스카프가 잘 어울릴 것 같아 샀고요. 동서는 핸드크림. 기껏 사온 핸드크림으로 생색내는 꼴을 보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생각해서 사다 준 것이니 좋아하는 척이라도 했죠. 아, 감사해요, 형님. 안 그래도 핸드크림 진짜 필요한 건데 잘 쓸게요. 한식 드시고 싶은 것 같아 식사 준비했어요. 얼른 드세요. 아유, 고생스럽게 뭘 이런 걸 다 사온다냐? 힘들었겠다. 스카프 어떠니? 어울리니? 고마워, 우리 센스쟁이 큰 며느님. 그렇게 식사는 시작되었어요. 형님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것도 짜고 저것도 짜고 아주 요리한 사람 무한할 정도로 타박을 했어요. 아우, 짜. 동서가 간한 거야? 어머님도 혈압 있으셔서 짠 거는 조심해야 해, 알지? 너무 짜다. 이건 맵고. 죄다 자극적이네. 피부에 얼마나 안 좋은데, 동서. 동서는 가만 보면 요리는 소질 없는 것 같아. 내가 지난번에도 느꼈는데. 아니, 조속가 나왔으면 손재주가 있는 건데. 어쩜 이렇게 요리는 똥손이야? 나중에 나랑 요리 클래스나 한번 다녀오자. 확 늘 거야. 그럼 형님은 입맛에 안 맞으면 직접 해 드시던가요? 정성 들여 요리한 사람 무한하게 뭘 그렇게 핀잔만 하세요? 형님 손은 얼마나 금손인지 궁금한데 다음번엔 형님이 실력 발휘 좀 해보시던가요? 기대할게요. 진짜 밥 먹는데 주걱으로 머리통을 때릴 뻔했어요. 기껏 아침부터 장을 보고 차렸더니 짜다, 싱겁다, 맵다. 부글부글 끓었네요. 그렇게 안 짜던데? 형수가 너무 싱겁게 먹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는 이 사람이 해준 요리 다 입맛에 맞던데. 엄마도 곧잘 드시고. 아유, 얘. 그동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둘째가 좀 짜게 먹긴 해. 그거 고쳐야 해. 의사가 잘 알지, 안 그래? 아, 짜게 먹는다고는 처음 들어봤네요. 나름 저도 싱겁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뭐 짜다고 하시니까 똥손인 저는 주방일에 손 떼야겠네요, 이제. 어머, 동서, 삐졌어? 아니, 나는 그냥 동서 건강이랑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말하는 거지. 내가 뭐가 돼? 저런 식으로 저를 옹졸하게 몰아가는 걸 보고 또 한 번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았습니다. 정말 제 인생 최대의 고비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와 형님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필 같은 해에 임신을 하게 되어 출산까지 비슷한 시점에 하게 되었죠. 어머님은 출산할 때마저도 저를 섭섭하게 하셨어요. 어머님은 형님이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땐 500만 원을 주시더니 제가 애를 낳았을 때는 100만 원을 주셨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손주인데 금액으로 저렇게 차별하시는 게 기분이 너무 나빴죠. 이것 또한 형님이 와서 제 속을 긁길래 알게 되었어요. 형님은 늘 이런 식으로 항상 제 속을 긁어 놓았습니다. 동서, 축하해. 우리 둘 다 딸을 낳았네. 아니, 어머님 왔다 가셨어? 어머님 무리하셨더라고. 우리한테 500씩 주시고. 자기도 그 정도 받았지? 네? 500이요? 아, 어머님 그런 걸로 차별하시네요. 네, 형님도 몸조리 하느라 힘드실 텐데 여기까지 오시고 감사해요. 아기는 잘 크고 있어요? 그럼, 맞다. 우리 어머님이랑 합가하기로 했어. 아무래도 나 일하는데 아기를 전적으로 어머님이 케어해 주신다길래.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어머님도 적적하시지 않고 형님도 병원 확장했다고 했잖아요. 또 복귀하셔야 하니까. 그러니까 전문직이 그래도 이게 좋지 뭐. 휴직 다 할 수 있고 다시 복직하는데도 문제 없고 안 그래? 자긴 공방 어떻게 됐어? 저도 강의랑 클래스만 하려고요. 당분간 아기는 제가 봐야 할 것 같아서 아기 어린이집 가기 시작하면 저도 공방 열어야죠. 무리하지 마. 그래도 어영부영해서 도우미 아줌마 쓰느니 그 돈 벌 바엔 그냥 아기 보는 게 나을 수도. 그지? 출산 후에도 병원까지 와서 은근 속을 뒤집는 형님이었죠. 늘 형님은 처음부터 제가 형님 아래에 있다는 듯이 행동했으니까요. 그래서 출산 후에는 더더욱 시댁과 형님을 멀리했습니다. 어머님이 절 대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은 것을 남편도 알았기에 시댁에 가는 것을 강요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편하신지 항상 형님네 병원을 방문하거나 할 때는 저를 호출하셨어요. 부를 때는 저를 부리고 오시는 것은 형님을 모셨습니다. 어머님과 단둘이 있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요. 항상 형님 앞에서는 늘 달라지셨고 저랑 둘이 있을 때는 잘해주셨어요.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더 싫었지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벌써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는 날이 되었어요. 제 딸은 그래도 공부를 곧잘 하였고 똘똘하며 사랑스러웠죠. 천성이 너무 밝고 착했고요. 형님네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곧잘 하였어요. 두 집 다 공부를 잘하다 보니 오히려 괜찮았어요. 한 명이 처지거나 하는 것이 없이 두루두루 둘 다 곧잘 하였으니까요. 그나마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사사건건 어머님은 형님네와 저의 애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도를 넘어 남편도 듣기 싫어하는 날도 많았고요. 형님도 동참해서 즐기기 시작했죠. 아니, 우리 큰소녀는 누구 닮았냐? 아마 지혜미 애비 꼭 닮았을 거야. 어쩜 이리 똑똑해? 애가 확실히 달라, 총기가. 그러니까요. 중학교 가면 본격적으로 특목고 준비해야죠. 아무래도 제 아빠처럼 세무사도 괜찮은데. 둘째는 착하긴 한데 뭐가 될지 모르겠네. 둘째는 뭐 시킬 거냐? 뭐 생각은 있니? 너처럼 미술은 시키지 마라. 괜히 돈도 많이 들고 이도저도 안 되면 돈만 버리는 꼴이지, 안 그래? 그러니까 애초에 미술은 시키지 마라. 고생이다. 네? 안 그래요, 어머니. 만약에 지훈이가 하고 싶어 하면 시켜야죠. 아직 뭐 딱히 하고 싶어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서 중학교 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지 않을까요? 거기에 맞춰 지원해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미술을 하고 싶다면 시킬 거고요. 아직은 몰라요. 그럼 둘째네는 너네가 알아서 케어 잘하면 되겠고.
첫째네는 내가 개인가에 붙여주랴? 이제 중학교도 가는데. 어머, 어머님.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안 그래도 학원 세팅해야 하는데 개인과외 쪽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시어머님은 형님네에 월 200짜리 개인과외를 붙여주신다고 했어요. 중요 과목으로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딸은 저희가 알아서 케어하라니 차별도 이런 차별이 없었죠. 그런데 형님이 뒤이어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제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동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 마. 아무래도 어머님이 될 놈을 밀어주지, 동서. 안 그래? 딱 봐도 우리 지연이가 싹부터 틀리잖아. 지연이는 그냥 동서가 알아서 지금처럼 케어하면 될 것 같고. 어머님, 감사해요. 지연이도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어머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형님 이 집 들어오고부터 그러더니 정말 왜 그러세요? 형님한테 뭘 그렇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될 놈을 밀어준다고요? 어머님이? 그럼 우리 지훈이는 뭐 안 될 놈이라는 건가요?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인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셨냐고요? 딸 가지고 그러는데 화 안 나게 생겼어요? 제가 너무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너 그동안 마음에 다 담아두고 있었니? 너 웃긴다 아주. 아니 어쩜 이렇게 또박또박 소리를 지른다니 너. 그동안 얼마나 참았던 거니? 아주는 그렇게 뜨고 무섭다 너. 그네야, 얘 좀 봐라. 뭐 잘못 먹었다니? 동서, 진정해. 무슨 말을 못하겠네? 아니, 당연히 큰 손주 밀어주는 게 당연하지. 욕심도 커, 동서는. 지훈이는 내가 이 책 주마. 이 책이 내가 아는 친구한테 얻어온 책인데 이게 중학교 필수 도서란다. 자, 여기. 어머님이 제 딸에게 읽으라고 주신 책은 2,000원짜리 중등 요약집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뒤이어 말을 이었어요. 얼마나 중요한 책이면 그네도 이걸 살펴봤나 보다. 그네 방에 있더라. 하여튼 섭섭해하지 말거라. 알겠지?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그 길로 책도 안 챙겨 집으로 왔네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니 당연히 남편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요. 자식 문제에 있어서 마음이 앞서지 않을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게 저희는 몇 달을 시댁과 마주치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추석이 되어 온 식구가 집에 모였습니다. 딸아이는 따분한지 저에게 심심하다고 집에 가자고 했고요. 어쩔 수 없이 딸에게 그 어머님이 주신 책을 쥐어주며 읽고 있으라고 했는데 딸이 그 책을 펼치고 읽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아주버님은 압이 교환이 되어 그 책 속을 사수하려고 했죠. 이상해서 그 책을 살펴보니 세상에 그동안 형님네 병원 매출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환자들에게 현금으로 받으면서 현금 영수증 처리도 안 하고 챙긴 환자 명단과 금액 정리가 되어 그 책에 꽂아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돈이 무려 14억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형님한테 말했죠. 형님, 이거 뭐예요? 요즘 현금 영수증 안 하는 거 불법 아닌가요?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 아주버님이랑 지금 뒤에서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 이거 어디서 났어, 동서? 자기야! 자기야! 동서는 알 거 없어. 참나, 이리 내놔.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이거 불법인 거 모르세요, 형님? 아니, 아주버님이랑 짜고 뒤에서 이렇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형님, 이거 범죄예요. 아, 재수씨. 일단 제가 정리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잠깐 거기 책에 꽂아둔 거고요. 일단 모른 척 좀 해주세요. 그동안 병원 확장하고 그렇게 지성인 코스프레를 했던 것이 이렇게 뒤에서 세금을 내지도 않고
자기네 배만 불리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파렴치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저런 인성이라는 것이 끔찍했네요. 범죄자와 한솥밥이라니. 전 증거물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가장 큰 복수를 계획할 방법을 찾았어요. 그리고 연휴가 지나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했고요. 신고가 들어가자마자 병원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형님은 큰 벌금을 맞았죠. 직원들도 증언을 많이 해주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 아주 못 잡아 먹을 듯이 굴었네요. 그 모습조차도 전 고소했죠. 앞뒤 다른 건 알았지만 저렇게 뒤에서 돈장난을 할 줄이야. 아주버님 또한 실망했고요. 그래도 꼼꼼하게 작성해둔 아주버님 덕분에 밝힐 수 있었지만요. 동서지? 동서가 신고한 거야, 분명히. 우리 병원 직원이 그럴 리가 없지. 이거 아는 사람은 동서인데 안 그래? 참나. 뭐가요? 아니, 당연히 내야 될 돈을 내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아니, 형님, 사회에 악이 되진 말아야죠. 딸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을 내야 했던 거고 그걸 아주버님이랑 둘이서 짜고 현금으로 얼마를 해 드신 거예요? 뭐? 이게 진짜 미쳤나? 너 내가 가만 안 둬. 넌 그렇게 깨끗해? 내가 너 때문에 세금 폭탄 맞은 거 생각하면 아유, 아주 가만 안 둘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너같이 사회에 악 볼 일도 없고 의사 하나로 시집 올 때부터 유세를 떨어대더니 그 집 꼴 되니까 이제 어때? 어머님 어떠세요? 어머님 훌륭한 의사 며느리 뒤에서 세금 안 내고 돈 장난하다가 몇십억 세금 폭탄 맞았어요. 어디 동네에 자랑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전 제 딸에게 꼭 범법은 저지르고 살지 말자고 가르칠 거네요. 고액 가해하면 뭐해요? 당신처럼 머리만 좋으면 뭐해? 어떻게든 뒤에서 자기 배부를 생각만 하고 있는 이기적인 인간 같으니라고. 네 딸이 불쌍하다. 아니, 내 아들 꼬셔서 너 지금 여태까지 뒤에서 그러고 있었던 거냐?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아이고, 말도 안 돼 정말. 전 그 말을 끝으로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한편으로 마음의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지만 형님은 꼭 정신 차리게 하고 싶었거든요. 아마 세금을 저렇게 내도 뒤에서 또 돈장난을 할 것 같은 위인이지만요. 시어머니도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딱히 나무라지 않으셨고 오히려 형님네 보고 이제 분가하라고 했다 하네요. 아무래도 이만저만 실망이 아니셨겠죠. 본인 아들도 큰일 날 뻔했으니 그 여자는 병원을 팔아 일반 그냥 병원에 페이닥터로 일한다고 하더군요. 남편 말에 의하면 아직도 정신을 덜 차렸다나 뭐라나. 이미 업계에서는 소문이 나서 지금 일하는 병원도 선배 병원에서 간신히 부탁하여 하고 있다고 했고요. 이번 일로 저는 저희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는 것, 이게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보다는 인격이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기만을 바라게 되었죠. 지금도 완벽한 엄마는 아니지만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되려 합니다.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